자, 오늘은 구글에서 14년이나 일한 에디 오스마니가 풀어놓은 위대한 팀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단순히 코드를 잘 짜는 기술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팀이라는 하나의 생명체가 도대체 어떻게 숨쉬고 움직이는지 그 핵심 원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런 답답함 느껴보셨을 거예요. 정말 최고의 인재들만 모아놨는데 왜 어떤 팀은 계속해서 멋진 결과물을 척척 만들어내는데 다른 팀은 끝도 없는 회의 속에서 에너지만 쭉 빠지는 걸까요?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오스마니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데요. 진짜 어려운 건 코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팀이 일하는 방식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협업이 어느 지점에서 삐걱거리는지 같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인간관계, 바로 이게 성과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집중과 결단력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위대한 결과물은 결국 한 사람의 명확한 집중, 그리고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인데요. 정말 최고의 엔지니어들은요,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 밴드위스를요, 마치 운영 서버 다운되는 거 막듯이 정말 철저하게 지켜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문제에 시간을 쏟는 게 얼마나 큰 기회비용을 낳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어떤 일에 네 라고 말하는 건 사실 다른 모든 가능성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교훈은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무릎을 탁 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위장된 일기 쓰기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회의가 왜 맨날 명확한 결론도 없이 그냥 서로 자기 생각만 늘어놓다가 끝나나 했더니 그 이유를 정말 기가 막히게 짚어내죠. 그럼 이 지긋지긋한 위장된 일기 쓰기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의의 목적을 이 4가지 요청 중 하나로 딱 정하는 거예요. 승인을 받을 건지, 여러 대안 중에 하나를 고를 건지,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정보를 공유할 건지. 만약 이 중에 하나도 고를 수 없다? 그럼 아직 회의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아주 명쾌하죠? 집중과 결단력 파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 뭐뭐 해야 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건 그냥 다짐일 뿐이지 절대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막연한 바람을 누가 언제까지 뭘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약속으로 바꿔야만 팀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힘, 바로 그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팀의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보통 코드 개발이 느리면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기침 같은 증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병의 원인은 바로 느린 의사결정에 있다는 거죠. 정보도 부족하고 누가 책임자인지도 애매하고 혹시 잘못될까 봐 두려움만 가득한 곳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 계속되면 종종 영웅문화라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팀의 영웅이요? 사실 그건 칭찬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비상 경고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맨날 밤을 새워야만 겨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로가 이미 망가졌다는 뜻이니까요. 팀끼리 협업하다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반사적으로 소통이 부족했네, 회의 더 합시다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소통의 양이 아닐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팀 간의 역할과 책임, 즉 인터페이스가 애초에 불분명했던 거죠. 훨씬 효과적인 해결책은 더 많은 회의가 아니라 더 명확한 약속과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팀이 커질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또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을 팀에 더하는 건 그냥 점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존 팀원 모두랑 연결되는 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업 비용은 사람 수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진짜 엔지니어링의 장인 정신이 팀 전체의 속도와 안정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비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안정성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 공기 같아요. 평소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떡 없어지는 순간 모두가 고통받죠. 그래서 맨날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고요. 하지만 진짜 위대한 팀은 다릅니다. 안정성을 그냥 잡무가 아니라 에러버짓 같은 도구로 철저히 관리하면서 로드맵까지 있는 핵심 기능으로 대우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완료라는 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코드 다 짰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짠 코드가 실제로 잘 돌아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완료라는 거죠. 다시 말해, 로그나 대시보드 같은 관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까지가 개발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코드 리뷰에 대한 교훈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생각해보면 막 몇 천 줄짜리 거대한 풀 리퀘스트? 이거 사실 작성자 본인만 편하지 리뷰하는 동료는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반면에 잘게 쪼갠 PR은 어떻죠? 리뷰하기도 쉽고 적용도 빠르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되돌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PR을 보내는 건 동료를 위한 작은 배려인 동시에 팀 전체의 속도를 높이는 아주 현명한 전략인 셈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강력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궁극의 최적화입니다. 팀워크의 가장 본질적인, 인간적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죠. 요즘 같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이 교훈에 따르면 그건 바로 취향, 영어로는 테이스트입니다. AI가 그럴싸한 초안을 무한정 만들어내는 세상에서는 이제 무엇이 진짜 좋은지를 알아보고 선택하고 더 낮게 다듬는 능력이 정말 희소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보다 최고의 결과물을 골라내는 큐레이터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아마 이 모든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할 겁니다. 신뢰는 팀을 위한 지연 시간 최적화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신뢰가 아주 높은 팀은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증명 자료나 보고서, 끝없는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의 능력과 선한 의도를 그냥 믿으니까요. 그래서 몇 주가 걸릴 일이 단 몇 시간 만에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최적화죠. 이런 엄청난 신뢰는 무슨 거창한 워크숍 한 번으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매일매일 약속을 지키는 작은 행동,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도움이 필요한 동료에게 먼저 손 내미는 친절함. 바로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여서 팀의 신뢰 계좌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좌는요, 앞으로 수년간 엄청난 이자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바로 이번 주에 여러분 팀의 신뢰 계좌에 입금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의 팀을 위대한 팀으로 만드는 그 위대한 여정은 어쩌면 바로 그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